안녕. 자, 경영지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차의 그 내용은 있고 2차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와우패스와 저 정경우와 같이 합격을 위해서 가보시죠. 자, 경영지도사 2차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이제 인사관리하고 조직 행동을 같이 강의하니까 둘 다 이제 경영학 분야에 속하 있고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죠? 인사관리 OT 좀 많이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인사관리하고 조직 행동하고 공통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차이가 나는 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그래서 출제 경향, 출제 내용, 공부. 사실 우리가 공부라고 하지만 암기거든요. 그죠?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행동론은 참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2002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논리적인 그전에는 이제 단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국 경영 환경 변화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은 이제 2차 수준이 높아지고 또는 학문적인 베이스나 또는 실제로 이 사람이 경영지도사 관점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관점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논리력이나 분석력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조직 행동론에서 지금 계력화 같은 건데 원래 이제 이게 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하고 아니면 조직 설계론이라고 할게요. 됐습니다. 보통 이거 OB라고 얘기하고 비헤이버, OT라고 하는데 조직 설계에 관한 거하고 조직 행동에 관한 거 2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영 지도사 2차 과목은 분명히 조직 행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OT에서 시험이 작년에도 나왔죠. 그죠? 작년에는 진짜 너무 대놓고 OT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들하고 조직 구조의 상황 변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전에는 2년 전에는 민저버그 전문관료제, 그전에도 매트리스 조직, 학습 조직 등등 해서 이 조직 이론 파트에서 시험에 놓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좀 더 이제 좀 그전에는 좀 이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좀 공부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내용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또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1차 공부하면서 요거 이제 그죠? 전반적인 이쪽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답안지 쓰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안 놓는다고 조직 행동론이라고 했는데 조직 이론이 자꾸 출제되니까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영역은 우리 조직,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전체 차원. 우리 김동성 선수를 능가하는 지감태 선수가 있죠. 그죠? 동성능가 지감태. 동성능가 지감태. 동기, 성격, 능력, 지각, 가치, 지각, 감정, 태도. 자, 이런 것들을 인간의 다양성이다 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집단 차원에서는 지벌결 갈군리, 문과 인구 변화 이렇게 있는데 2문자 암기를 통해서 암기하시면 아주 간편하고 좀 효율적인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좀 공부에서는 효율이 중요하니까 그죠?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든든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조직이론과 아까 했던 것처럼 중복적인 출제가 된다. 특정 영역만 집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겠고, 가끔씩 이제 뭐 신이론 같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은 뭐 제가 강사로서 그걸 다 맞추려면 뭐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그게 어디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알기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제되더라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뭐 변별력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우리 기본적으로 노는 문제들 중에 기본 노는 문제만 득점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이 중요합니다. 뭐 확실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는 제가 인사관리 OT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카페 등에서 같이 공부할, 거의 대부분 이제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카페나 밴드에서 사람을 만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목요일 밤 10시까지 어떤 파트를 정리해서 손으로 써서 3페이지를 올리도록 하자. 서로 약속하면 돼요. 자발적인 약속. 만약에 뭐 약속을 안 지키면 뭐 탈퇴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운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나 혼자 있으면 공부를 잘 못하니까 강제력을 또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 수험가에서 뭐 스파르타반이 대세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돈 내고 공부하러 옵니다. 돈 내고 공부하러 옵니다. 그죠? 뭐 저도 수험생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면 저한테 메일 주시고 톡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 문제를 내달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좋은 건 꾸준히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답안지를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뭘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손으로 써서 보내세요. 손으로. 어차피 답안지를 써야 돼요. 워드 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손을 써서 보내면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은 분입니까? 그죠? 같이 카페, 밴드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죠? 요즘에 그 밴드를 통해서 스터디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단어, 키워드, 목차 체계를 쭉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관리 OT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간결하게 요만큼만 할게요. 초안도 잡아보시고, 답안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손으로 쓰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암기도 힘들지만 암기하고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암기한 걸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답안이 써져야 되죠. 암기는 안 돼 있는데 답안이 써질 리는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참 괴로운 거죠. 암기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답안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강의 들으시면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구현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학자, 개념, 키워드 등을 조금씩 답안지에 적어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추가적인 점수 포인트는 시험에 나왔으면, 심리적 계약이 나왔으면 종류를 써라 그랬으니까 종류만 열심히 쓰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심리적 계약의 중요성, 한국 경영 현실에서 심리적 계약의 어떤 시사점, 이런 식의 목차를 좀 달아서 지금 출제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출제 잘 됐다,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출제 잘 하셨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논의가 왜 중요한지를 써주면
출제 잘했다는 말하고 똑같이 들리니까 이렇게 하는 목차 달아주시면 상당히 좀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 꾸준히 공부하는 거는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니까 시간, 공간, 지역, 장소를 초월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사람 구해서 밴더에서 뭐 카톡을 해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정해진 날짜에 우리 자료에서 올리자. 중요한 거는 무조건 뭐요? 손으로 써서 올리는 거 알았죠? 손으로 써서 올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한 번 봐서 끝내면 뭐 천재죠. 그렇다고 뭐 계속 보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처음 볼 때는 쭉 이렇게 통독하고, 두 번째는 좀 속독하고, 그 다음에 정독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가면서 좀 다이내믹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예습은 수험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주의고, 봤던 내용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할 때 한번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복습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복습하시면 1강의 4회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복습하시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답안지를 좀 많이 사세요. 그죠? 답안지는 이런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신림동에 이런 답안지 파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안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사셔가지고 복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 했던 요 답안지 펴놓으시고 바로 영상이나 책 보지 마시고 어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요 내용에 또 뭐가 있었고, 요 내용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복기를 하면, 이게 이런 게 이제 체계가 잡히는 거죠. 요 내용에 요게 있었으니까 이거 쓰고, 이 내용을 썼으면 요 위에 있는 요걸 쓰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아주 재밌는 공부입니다.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전날 했던 내용, 그 전날 어떻게 해요? 바로 하기, 어제 했던 내용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객관식 강의가 아니라 주관식 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답안지를 써서 합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책 자체를 이제 단권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별도로 이제 서브 노트나 암기 노트를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암기 노트 있고요.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뭐 가장 많이 오는 카톡이 암기 노트 보내주세요. 저는 그러면 깔끔하게 암기 노트, PDF 한글 파일, 작년 기출문제 파일 한 방에 그냥 쭉 보내줍니다. 그죠? 한글 파일을 보내주는 이유는 거기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좀 적어가지고 여러분만의 암기 노트 600페이지를 한 30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 엄청 좋은 거죠. 그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본문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답안 작성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 장담하겠는데, 조직 설계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인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직 행동론 OT였고요. 답안 작성 방법이나 공부 방법에 관해서는 한 4분 정도 우리 인사관리 OT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와우 패스와 함께 같이 합격이라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